서류평가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이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취지는 정성평가이다, 종합평가이다, 석차 등급 뒷면에 있는 배경까지 평가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 종합평가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류라고 얘기할 때 과거에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까지 포함이 되었지만은 최근에는 두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제출 서류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만 서류평가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를 받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 대학들은 일반 대학이 아니라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은요,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4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고,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지스트와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창의인재 전형은 교사 추천서를 2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는 대학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관심 갖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은 자기소개서를 한 번쯤은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도 맡은 반 학생들이 지스트나 카이스트를 지원할 경우에는 교사 추천 작성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평가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큰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목을 나눌 때 보통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개를 나눠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 4개의 평가 요소가 최근에는 3개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즉 축소가 되었다는 거죠. 학업, 전공, 인성, 발전 가능성 중에 중복되는 요소나 겹치는 내용들을 줄이면서 그 경계선을 명확히 했는데요. 그러면은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 각각의 평가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3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죠. 이 중에서 학업 성취도,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등급을 어떻게 정성평가하는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데요. 결국은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을 학생이 그 성적에 적절하게 이수했는가, 어느 정도인가 그 성적이, 그리고 그 외 교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있는가, 이런 것을 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학생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교과목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관련 교과목이겠죠. 이런 주요 교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 주요 교과목과 그 중요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 주요 교과목이 아닌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기술적 과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제2외국어인 일본어, 중국어 이런 과목들. 여기서 교과 성취도를 볼 때요,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다 보니 전 교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아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과 6교과, 5교과, 4개 교과를 많이 본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기타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5교과 그러면은 국영수 사과의 나머지 기술적 과정, 정보사회, 컴퓨터 이런 것들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목들은 소홀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 평가할 때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겁니다. 즉 주요 교과와 비주요 교과의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즉 소홀히 한 과목이 있는가, 그러면은 이 소홀히 한 과목이 비주요 교과 과목의 등급이 유난히 낮게 되면은 학업 성취도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업 성취도에서는 학년별, 학기별 성적 추이는 어떠한가? 당연히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등급이 2.0이라 하더라도 1, 2, 3학년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한다면은 1학년은 1등급인데 3학년 때는 3등급인 학생보다 반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이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2.0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성적이 갈수록 향상된 학생이 더 역량이 우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학마다 평가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년이 거듭될수록 성적을
성적을 올리는 것이 학생 연령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성적의 추이도 중요하게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 학업 태도입니다. 학업 태도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는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선생님들 이 학업 태도는 자세히 이 문구라든지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부분은 결국은 내가 학업 내신 등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태도의 부분 아닙니까? 내가 비록 내신은 1등급, 2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교과 세특 부분이라든지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이런 부분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의 역량 아닙니까? 태도이기 때문에 결국 태도는 노력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신적인 부분이 부족한 학생이 있다면 이 학업 태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스스로 지식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학업 태도에서 내신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탐구력입니다. 탐구력 같은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거든요. 결국은 이 탐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는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교과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노력하는가. 탐구력이 어떻게 말하면 지적 호기심이죠. 최근의 입시 경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적 호기심이거든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교과적 지식을 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습득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게 호기심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은 학업 태도라든지 탐구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학업에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업 태도라든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탐구력에서 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이나 계열에 필요한 이수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정도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펼쳐 주었는가, 이거는 고등학교의 몫인데, 그렇게 좋은 밭에서 학생이 충분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내신 받기 어렵다고, 그리고 학생이 학생 수가 적어서 등급 받기 어렵다고 피해가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진로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성실하게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을 지원하면서 물리학 1이나 2가 개설되어져 있는데 피해가면 안 되겠죠. 이수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소인수 과목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만약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든지 소인수 과목이라 하더라도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자기주도성이나 적극성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런 과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 관련 이수 노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너무 위계에 벗어나서 전공을 이수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문 교과를 이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에 이수를 한 다음에 그 위계에 맞춰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위계에 맞지 않게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전문 교과를 이수하게 되면 위계 질서에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이나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돋보이게 하고자 지나치게 위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심화 과목, 전문 과목을 이수할 때는 그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진로 선택 과목 이수했는가, 이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수하지 않고 전문 교과를 이수했다면 이 평가 항목에서 감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이나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학생이 숟가락만 얹듯이 내가 그 과목을 막연히 이수했다만 하고 실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등급이 안 나온다고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참여해서 성취 수준에 적절하게 그 교과목에 맞게 이수했는가, 그리고 이수한 수준이 그 다른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서 수준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 과목을 막연히 이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성취도 내용도 적절하게 등급과 비슷한 수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로 활동에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에 있어서 노력의 정도이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국은 내신 따기 위한 공부는 활동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거나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이 그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 관련된 교과목 수업을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이루어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관심 분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전공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학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면 좋습니다. 즉, 공부와 관련된 것만 취사 선택해서 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활동에서도 특히 창의주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단체 활동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다양한 탐색과 활동 경험을 거기에서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자율활동에서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자율활동을 많이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세 번째 평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갈수록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학생들이 갈수록 개인주의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조별활동이라든지 사회에 진출해서 팀플레이하는 역량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 부분이 약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협업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학업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교과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 가지고 조별활동이나 팀별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눔과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눔과 배려를 가질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태도, 이런 것은 교육 과정에서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나가면 기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나눔과 배려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그런 모습을 키우고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성과 규칙 준수입니다.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이겠죠. 여기에서 당연히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이런 부분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겠지만은 이 규칙 준수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리더십입니다.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리더십 그러면은 학생회장, 부회장, 학급회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동아리 회장이라든지. 그런데 학생부 종합에서의 리더십은 그런 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으로서,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천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경험하게 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팀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회장이 아니라도 팀원으로서 이런 역량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조원이라 하더라도, 학급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을,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인 태도, 이런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에 반영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